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NPT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가 폐막을 앞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지지 등이 담긴 최종 선언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초안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되며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NPT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가 22일 공개한 최종 선언문 초안입니다. 이 최종 초안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와 함께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과 2017년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이 어떠한 핵실험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체 없이 NPT에 복귀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 즉 CVID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는 평가회의가 협상과 외교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독려한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하고 긴장 고조 조치를 중단하며 정치적 해결의 보편적인 방향을 고수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우려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은 1993년 3월 NPT의 탈퇴를 선언한 뒤 유보했다.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NPT는 북한 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평가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unlawful nuclear program and continues its ongoing provocations against the region. As we gather today, Pyongyang is preparing to conduct its 7th nuclear test. 미국과 한국, 일본 등 79개 NPT 회원국들은 지난 19일 별도의 성명을 내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북한의 계속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전술 핵무기 추구와 최대한 빠른 핵무력 발전 등과 같은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추가적인 불안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관련 당사국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는 오는 26일 종료됩니다. 북한의 핵 문제 등을 지적한 선언문 초안은 191개 회원국 모두가 찬성해야 최종 채택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에드워드 마키 동아태 소위원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 여러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타이완 등 아시아 순방을 했던 미국 의원들은 미국의 영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타이완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23일 자신의 지역인 매사추세츠주의 존 F 케네디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을 시작으로 타이완, 필리핀, 캄보디아를 순방한 마키 의원은 동아태 지역 내 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하면서 영내 미국의 지속적인 관여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friends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are dealing with the convergence of multiple existential threats,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f which they are bearing the brunt, and the government of China's increasingly bellicose threats, debt trap diplomacy, and exports of authoritarian surveillance and censorship. They need the United States to stay engaged in the region now more than ever.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영내 정책은 단순히 중국에 중점을 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등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Our policies in the Indo-Pacific must focus on engagement with each individual country on its own merits,
not simply through the lens of China. We should be focused on building partnerships based on the shared values of human rights, free speech, democracy, and a commitment to a free and open Indo-Pacific.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our goal should be to state that we want to continue a one China policy, that we're going to continue a policy of strategic ambiguity, and that we're going to continue a policy of strengthening the deterrence of the Taiwanese government against an attack by China, while also strengthening our economic ties to the Taiwanese economy.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의회 대표단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타이완을 거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아시아 순방을 진행하고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미국 의회의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올해 의회 대표단의 아시아 순방은 미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영내 경제와 안보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공격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고한 타이완 방위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폴란드 외교부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한 북한 당국의 성명을 검증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교관들의 북한 복귀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최근 북한의 코로나 방역 승리 주장이 잠정 철수한 평양 내 폴란드 공관의 재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폴란드 외교관들이 2년 전 평양에서 철수한 뒤 현재 단계에서는 복귀와 관련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도 이날 BOA에 북한의 코로나 관련 진전 상황에 대해 유엔과 다른 관련국들과 함께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의 방역 승리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스웨덴 외교 직원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국 비상방역 총화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최대 비상방역 체계 등급을 낮췄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아 일부 도로가 흙에 덮여 있는 등 방치 상태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지난 6월 프랑스 국립우주원과 에어버스가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된 이 일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약 5.5km의 해안가를 따라 이어지는 관광지구 내 건물과 주변 도로에서 건설 인력과 차량 등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관광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타원형의 돔 모양으로 지어진 7, 8층짜리 건물은 과거 촬영된 위성사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시멘트 색깔을 띠고 있었으며 주변이 정돈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과거 발견됐던 건물 자재도 한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해안가에 자리한 건물은 바로 옆 포장도로가 있지만 도로 상당 부분이 모래에 덮여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북한은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시작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김정은 위원장은 공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 4월 15일을 새 목표일로 잡았지만 약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탈북민들에게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디 원비어 씨와 신디 원비어 씨는 23일 BOA에 생전에 배움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루는 것을 돕고 싶어한 오토 원비어의 뜻에 따라 탈북민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이서연 씨를 수혜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학금 수혜자들이 미국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개방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경험하며 안전과 배고픔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오토 원비어의 유산이 그의 죽음보다 크게 기억되고
북한 정권에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비어 장학금의 수혜자로 선정된 탈북민 이서연 씨는 VOA에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겠다는 자신의 포부에 원비어 부모가 장학금 수여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원비어 부모의 뜻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북한 정권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했으며 유튜브와 각종 강연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